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칸막이 화장실에 텔레비전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만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부턴 사복 대신 수용 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거처는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용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을 뜻을 밝혔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좀 설득을 했나 보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판사 앞에서 설득을 좀 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이 좀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 집행에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체포 적부심까지 이제 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방어를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이게 결코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변호인단 쪽에서 좀 설득을 한 것 같고 변호인단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뭐 70분에 걸쳐서 뭐 굉장히 길게 뭐 이제 변론 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긴 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어떤 뭐 판사의 어떤 심정에 좀 호소를 한다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방어권 뭐 포기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법원에 나온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국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 지금 그 구속영장 기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본인도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 대리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피의자가 스스로 나가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 논리를 직접 설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마 경험칙이 뭐 좀 작용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여론전이죠. 본인 스스로가 왜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부분을 자기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다 그 논리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정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서 다 어떤 식으로는 알려질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를 좀 더 설파할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자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애국 시민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다. 실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늘 이 지금 장애 집회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는 아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었지만은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한 것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출석 배경 한현희 기자가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도 불참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 구속영장 청구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출석 여부를 아침에 종합해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실제 오전 10시 발표를 예고한 뒤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길었던 접견이 끝난 뒤 10시 55분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업무를 수행했던 전 장관과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언급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나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YTN 한윤입니다. 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오늘 이른 시간부터 집회를 열면서 또 많은 인파를 이뤘습니다.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심사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직접 내놓을지도 좀 많은 관심이었는데 아까 들어갈 때는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찌 됐건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소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사실은 뭐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체포 직전에도 동영상 찍어서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이제 옥중 편지 형태로도 또 이미 그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고맙다는 뜻도 전달을 했고 자기를 지켜달라는 뜻도 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아마 그 기자들이 뭐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돌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호인단에 아마 조언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판사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는데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출석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이 저 또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번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그 심판을 내린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던 만큼 관할권 문제는 더 이상 다퉈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관측으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서부지원에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이 당직 판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쯤은 호소할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이 두 개인데 이 반반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지금 당직 판사가 일반 지금 지금 부장 판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할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본인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 관할법원 문제를 좀 따져왔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법원이 더 상급 법원인가? 어떤 편향적인 판결 우려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금 이 윤 대통령 사건 때문에 지금 관할법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원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서부지방법이나 지방법원이라는 이쪽이 등급은 같은 셈인 것인데 문제는 이 서울지방법원의 당시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법원장이 바로 정계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됐던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 됐던 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영장 담당 판사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해서 국제인권 이 연구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진보 이 지금 법원 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무리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그러한 편견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극심 문제에서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던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지금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계선 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장으로 몸담았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할권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출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은 이 공수처가 뭐 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이거 영장을 발부한 것 이것 역시 이건 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그래서 신청을 했던 건데 그쪽에서도 이걸 기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것만이 뭐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스로 입증해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걸 따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서 착실하게 설명하고 네.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약간 읍소를 해서라도 뭐 하여튼 그 좀 구속을 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재판관에게 좀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단이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뭐 안 나올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변호인단 입장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득이 좀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출석을 했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신문을 시작을 해서 4시간 5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길다면은 길고 또 짧다면은 짧은 시간인데 길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금방 제 끝났다고 예상에 보십니까? 비해서는 좀 네.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전례가 없는 일종의 영장실질심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그러한 상황,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공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지금 우두머리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형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또 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당히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사안은 엄중하지만 오히려 사안 자체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이 정당한 통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대권을 발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금 공방 자체가 오히려 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단계가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은 오늘 법원에서는 40분 동안 직접 스스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이제 먹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오늘 이제 뭐 핵심 내용은 역시 이제 구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범죄 사실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이제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따지는 게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도주 우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 뭐 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 관련해서 뭐 보니까 이제 뭐 공수처 측도 그렇고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이제 그 관련한 설명을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내란죄냐 아니냐 이제 핵심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당연히 그동안 주장했듯이 이제 그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점 이제 강조를 이제 한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어디 도망갈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하는 이제 부분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뭐 폰을 이제 교체를 하고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반박도 하고 해명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총 뭐 150여 쪽이 넘어가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죠. 거기에 공수처는 이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하기도 했고 또 거기다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윤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그러니까 공수처로 갈 때도 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입장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경고성계엄이었다. 그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비상계엄은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국가가 비상위기라는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 입장에서는 아마 좀 기가 찰 수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발동 요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냐. 그리고 또 이 국무회의라는 심의 절차를 전혀 그러니까 거의 밟지도 않았고 패싱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사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이 해제 요구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생중계 방송을 지켜봤지만 군대를 그 국회에 보내서 난입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재범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일부 그때 당시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을 통해서 지금 넣은 이야기입니다만은 2번 세운 내가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이것이 또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윤 대통령이 직무를 다시 회복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또 다른 차원의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확신범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요, 저 그거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범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범이란 자가 왜 글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거 얘기잖아요. 근데 뭐 확신에 찬 행동이 꼭 범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도 글쎄요 말실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신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도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윤갑근 변호사 변호사가 입에서 더군다나 이런 네. 표현이 나와서 좀 굉장히 의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이 부분을 꼭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지금 다투는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 이제 입증하면 되는 건데
범죄의 중대성 이미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제 수사 기록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굉장히 중대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재판정에다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추가를 해야 구속을 확실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마 이것까지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확신범이기 때문에 2차 계엄을 좀 할 우려도 있고 그런 이제 중대 범죄자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대통령직을 걸 만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엄중한 위기 상황이 명백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네. 그 문장은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문장이 좀 문제인 거죠. 변호사가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신범. 이 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범과 죄가 네, 같은 문장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심사 법정에 예상을 깨고 출석을 하니까 여야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가 되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 여당은 이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라고 얘기했지만은 야당은 보여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현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직접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군경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고충을 겪는 걸 안타까워했다며 내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상현 의원은 YTN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도 나갈 생각이 있는 거로 안다며 향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말 맞추기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적 감시의 대상인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잦은 출석은 지지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면서도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울 서부지법 영장심사가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모의의 핵심 기지인 관저로 복귀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을 퍼뜨리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나라가 혼란해질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요동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적 감시의 대상인데다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례를 또 예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저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사안의 엄중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외가 되는 죄가 내란죄와 외환죄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내란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이걸 수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섰던 이유가 그만큼 이 지금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이 윤 대통령의 지금
범죄의 혐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법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이 뭐 관할권 문제를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했고, 특히 자신의 지금 경호 요원들을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하나의 사병처럼 이용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란 지금 죄에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 단계 밑에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가담되어 있는 김용희 장관을 비롯한 군지휘관들, 그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소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법의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받고 있는 혐의가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하긴 합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지금 범한 내란의 혐의와 직접적인 비교가 저는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구속 필요성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 여부보다도 체포 여부가 더 중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사법부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보다 지난번 그 체포영장 청구했을 당시에 그걸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훨씬 더 아마 그 깊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결국 발부를 했단 말이죠.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하긴 했으나 사실은 저는 그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서로 상당한 소통 하에 아마 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좀 덜 중대한 사안이다, 오히려. 네. 그리고 체포하는 목적이 뭡니까? 체포를 해서 일단 이 사람을 구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사에도 잘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뭐 체포영장 집행에서 계속 거부하기 그 이전부터 소환 조사에 계속 세 차례나 불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전과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불구속 수사를 허용을 하겠는가?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사법부가 구속을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또 아마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뭐 불구속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속 수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이 되죠. 네. 그건 뭐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많이 좀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때일수록 논평도 잘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뭐 조국 전 그 장관도 막 함께 거론을 했던데,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점을 자꾸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거는 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평적인 네.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죠. 네. 지금 뭐 예측이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 예상보다 빨리 영장 실질 심사가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밤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리고 또 모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적 논리를 다 꼼꼼하게 아마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한 점의 법적 허점이 없도록 아마 영장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다음 날 내일 한 새벽쯤에 발부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론가님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12시, 1시 이 사이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이상 시간을 좀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제출한 그 서류가 워낙 이제 방대해서 예. 그걸 다 보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결정하는 것은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뭐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범죄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사실 범죄 중대성 부분은 이미 판단 내릴 것도 없다. 이거는 이미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미 판단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판단 내릴 사실은 그것도 없는 거고 이제 뭐 굳이 본다면 이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도주 우려보다도 그 더 중요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계속 불출석에다가 또 공수처에 와서도 뭐 하루 조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사에 또 불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일종의 청원서 같은 거를 윤 대통령이 써서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 꼬박꼬박 응할 테니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서 좀 수사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그 장문의 어떤 그런 호소문을 쓰면 모를까. 사실 그것도 뭐 잘 지켜질까 의문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불구속 상태로 하도록 놔둘까. 저는 네.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구속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을 한 당직 판사, 서울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는데 초대형 사건이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뭐 주말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예, 이례적이긴 네. 한데요. 제가 생각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날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금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마 담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체포적불심을 신청하는 바람에 체포적불심이 결정되는 시간 동안은 구금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산정 이 타이머가 스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뭐랄까요. 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보고 법원 쇼핑했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판사 쇼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서부지방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2분 계신데 네. 2분 모두가 지금 체포영장 2번에 다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2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피하는 방법은 체포적 불심을 해서 주말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판사가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체포적 불심을 낸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피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긍정적으로 될까요? 아니면은 윤 대통령 측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런 얘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전 부적절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인 상태에서 네. 그야말로 법리에 의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평상시 이념 성향이 뭐 어쨌다 저쨌다 해서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고 있다면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죄 중대성이 워낙 이제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그 판사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국민 여론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내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보수 대통령 사안을 이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룬다 할 때 편향적으로 다루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평상시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죠. 예, 진보 진영에서 그냥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판사들이 기존의 성향을 떠나서 법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당직 판사께서도 보니까 법원 내에서 평가가 비교적 좋으신 분이고 법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려했던 건 이제 법원 내에서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면 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사전에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네. 우리법 연구회 활동했다라든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텐데 기각된다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공수처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죠. 당장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예. 그럼 바로 오늘 한남동 관저로 아마 돌아갈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수사를 담당해왔던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 지금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수처의 지금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수사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상당한 해이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아마 다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목되는 측면은 결국은 내란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결국 이 수사를 맡아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란 특검이 발족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지금 경우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2요건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제2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당의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고려하면 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 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나혜인 기자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기존 요구를 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안을 수정했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뭐 대상이나 규모 같은 것들도 좀 대폭 수정이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수사 대상 자체가 11개에서 6개로 여기까지 줄어드는데요. 그중에서 줄어든 것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북한 남쪽에 대한 도발을 유도를 해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 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란 선전과 선동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제 국회를 증거했다든지 선관위를 증거했다든지, 그리고 또 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라든지, 그리고 또 이 무기를 동원한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즉 별건 수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은 줄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나름대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연루된 이 혐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해제 결의를 위한 회의석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주축을 해서 그때 안 왔던 뭐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분이 지금 수사 기간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130일이었는데 지금 100일로 줄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 규모, 수사진의 규모도 사실은 150명에서 125명으로 줄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